보면은 대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항상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떠한 규정이 나왔는지 대책이 나왔는지를 보고 그다음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627 대책에 일관된 관리 기조화 추가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 정리를 하면 규제지역 LTV가 원래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그다음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가 규제지역 30%, 비규제 원래 60%까지 가능했는데 아예 0 안 된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즉 매매 임대 사업자의 시설자금 대출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가 SGI에서 받으면 최대 3억까지도 가능했는데 이게 일괄 전부 2억 원으로 한도 조절이 됐습니다. 그다음 주신보 출연료율 이게 뭐냐면 보험료 같은 성격이거든요. 즉 고가 대출을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대출의 금액이 나갈수록 이제 은행은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고액 대출을 기피하는 그리고 차주는 굉장히 심사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회의를 보니까 일요일 날 했어요. 너무 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오늘 4시에 성부 서울청사에 모여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금공,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하였다. 저기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일요일 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네. 금요일 오후 4시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가 말한 그 앞에 그 4가지가 다예요. 뭐 전세자금 대출 DSR은 내가 한번 보고 있다가 시장에 한번 터뜨리겠다. 요게 끝인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게 됐느냐 보니까 우리 규제 지역 그쵸? 원래 기존 50%였는데 40%. 자, 근데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되돌아볼까요? 문재인 정권 때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15억 이상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였죠. 아예 대출 안 내줬다. 그런데 이게 9억 그쵸 이하와 9억에서 15억은 또 LTV 20%, 9억 이하 40%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 이제 맛보기다. 규제 지역 이제 50에서 40으로 일단 내렸어. 근데 비규제 지역은 냅뒀어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규제 지역이 이번에 추가 확대 지정은 안 되었지만 언제든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이 비규제 지역도 70%에서 언제까지 70거냐 이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네. 예전처럼 50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대출은 여러분 될 때 받는 거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될 때 받아서 상급지 입성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적용입니다. 모두 시행 시기가 9월 8일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게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매 임대 사업자 그쵸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들이 이 매매 임대 사업자로 사실은 이 가계대출 627 대책 때문에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은 풀려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빈틈 전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규제 지역 그쵸 그리고 수도권에는 0이다. 즉, 이 매매 임대 사업자로 잔금 치르는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네. 근데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매 임대 사업자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 하지 마. 네, 사는 건 하지 말고 네. 일단 임차인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건 해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문재인 정권 때도 이랬어요. 네네. 매매 임대 사업자 완전 0 이랬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가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설 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대출이 널려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네. 네. 그다음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를 일원화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GI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도 가능했고 주금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긴 했지만 2억 2천까지 그다음에 허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 가능했는데 일괄 2억 원으로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즉 1주택자가 다른데 갭 투자하거나 집을 사놓고 본인은 다른데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을 때 1주택자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아니죠.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2억 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전세의 월세와 반전세화가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네. 자, 이게 그러면 뒤에 가서 또 뭐 연장권이나 이런 건 또 볼게요. 자, 그다음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 적용.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출연료율이라는 건 은행이 이 주신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내는 보험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은행이 보험료를 내는가? 은행이 집 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 그 차주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손해를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이 주신보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물어줄게 하고 보증을 서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돈을 주신보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출연요율이라는 건데 이 출연요율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라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같은 대출의 형태, 상품, 유형에 따라서 이 요율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6년 4월부터는 주신보 출연 대상 금융기관이 어떻게 주담대 금액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즉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고액 대출이 실행되면 실행될수록 이 출연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 대출일수록 보험료 더 내라라는 구조로 바뀌면서 고가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규제 지역에 뭐 10억 이상도 대출이 나왔을 때가 좋은 시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은행권 대출은 여러분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징검다리인 게 분명하죠. 왜? 지금 보니까 아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급지 입성 다리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 대출 한도가 627 대책으로 6억 원인데 지금 LTV가 규제 지역에서 40%로 낮춰졌기 때문에 15억 이하의 집을 살 때도 사실은 6억 원까지는 DSR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게 40%가 되면 오히려 15억 이하의 집 사는 사람들이 6억 원까지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40%에 적용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고액 대출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형태로 내년부터 이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자 금융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니까 자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 내일 9월 8일부터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건데. 근본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가 이미 완료된 차주에게는 경과 규정 적용 즉 뭐죠? 그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9월 8일까지 그러니까 9월 7일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이미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으면 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주겠다.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1주택자인데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최대 2억 원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울러 627 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 대출 사실은 이 생한대 생활하는 작은 목적 대출의 대환도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액 없는 대환 같은 경우에는 좀 널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정말 별거 별로 없죠. 네. 아니 그래도 되게 일요일날 근무까지 하셔서 네. 했는데 네. 아유 무서워라 약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저는 된다고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네. 공급 대책도 그렇고 대출 규제도 그렇고 별게 없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함만 조성을 해서 집값이 더 들썩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네네네.